미술학원 갔다가 병원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찍습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 방법이랑 기초 추천템. 일단 기초 추천템은 제가 얼마 전에 올영 세일 추천템 올린 거에 추천을 해드렸고, 피부 관리 방법은 제가 지금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좁쌀 여드름이 아주 가끔 여름에 좀 나는 편이고 좀 만성 모낭염이거든요. 모낭염은 피부 관리 문제가 아니라 이 몸의 면역력이랑 그런 거 관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랑 상관없지만 아무튼 모낭염 때문에 피부가 안 좋거든요. 제가 안 좋을 때는. 독자님들이 피부가 좋아요 하실 때는 다 모낭염이 안 걸린 그런 상태예요. 일단 제가 쓰는 거는 클렌징 기기, 주베라커 클렌징 기기 쓰거든요. 그거 되게 뭔가 얼굴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좋은 것 같고, 그런 거 쓰고 나서 옛날보다 좁쌀 여드름 빈도는 좀 준 것 같아요. 클렌징 기기 추천하고, 각질 제거하는 기계, 그걸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각질을 살살 제거해주면 되고, 그 외에는 딱히 피부 관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영양제로는 이제 히알루론산 먹고 콜라겐 먹고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스크팩, 한우와 복숭아 마스크팩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알게 되면 꼭 공유할게요. 빙빙님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요? 아니면 잘 안 드시는 체질인가요? 하루에 어느 정도 먹으시나요? 저만 이 세상에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이거 유유를 4개를 남겨주셨어요. 유유유유. 저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맞아요. 그냥 유전적으로 잘 안 찌는 체질이고, 제가 막 초등학생 때는 진짜 심각한 저체중이었다가 생리하면서부터 약간 저체중에서 보통 사이가 됐거든요. 지금도 몸무게를 재면 그냥 저체중으로 나오긴 하는데, 인바디에는. 지금은 그래도 그냥 괜찮아 보기 좋은 정도가 됐죠. 잘 안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배민을 제가 시켰는데 우창동 순두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2번 먹었거든요. 한 번 시킨 거 가지고 1인 한상 차림을 시켰어요. 한상 차림이거든요. 이렇게 순두부찌개랑 여기 고기랑 이렇게 생선이랑 밥이랑 이렇게 해서 오는 건데, 이거를 제가 2번 먹었어요. 너무 배불러서 양이 많이 남아서 저녁에도 먹었거든요. 근데 저녁에도 먹었는데 양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3번 먹을 수 있다? 이걸로 3번 먹을 수 있는 정도? 몸매 유지 비결도 다른 분이 여쭤보셨는데, 몸매 제가 그냥 약간 말랐지 근육이 막 많이 없거든요. 근육이 잘 붙는 편도 아니고 체지방 좀 넣고 근육이 낮고 그런 몸매여가지고 딱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쁜 몸매는 아니에요. 그냥 옷 입었을 때 좀 말라가지고 괜찮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저도 쪄요. 잘 쪄요. 성인 되고 나서 훨씬 더 잘 찌는 것 같아. 지금 몸무게는 44kg예요. 저번에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진짜 엄청 못 먹은 이후로 폭식을 해도 안 찌더라고요, 살이. 근육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옷 구매하는 사이트 궁금해요. 제 더보기랑 보시면 구아리 ODS거든요. 화장품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뭔가 그 하나가 마음에 들면 잘 안 바꾸고 거기서만 계속 이용을 하고 싶은 게 커요, 저는. 하나를 딱 정착을 했으면 그거를 쭉 계속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화장품도 옷도 그런 구매 처가 자주 바뀌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좀 여러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배송이 안 오네요. 여러 군데서 사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데 발견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콤플렉스 성형하고 싶은 곳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제 얼굴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모두 다 그렇겠죠? 좀 코도 크고 엄청 여성스럽게 동그랗게 귀여운 그런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부드러운 그런 분들 얼굴이 부럽더라고요. 코도 작고 좀 더 낮고 약간 부드러운 곡선이었으면 좋겠는 그런? 턱뼈도 너무 작아서 자꾸 이중턱이 부각이 되니까 턱뼈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근데 의사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약간 치아의 배열이나 이런 씹는 거 정말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런 거는 하기가 힘들다, 아예 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턱이 컸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매부리예요, 매부리. 매부리가 없고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눈도 지금은 괜찮나?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한 1년 중에 갑자기 4주? 막 이렇게 갑자기 쌍꺼풀이 이상하게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런 날은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품 바르자마자 쌍태를 붙이고 이제 준비 머리 말리고 해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이제 쌍꺼풀 좀 정리가 되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엄청 많이 찾아봐요, 눈 수술. 해야지 진짜. 나 한다 이러는데 좀 이따 또 돌아오니까 까먹고 살았다가 또 그러면 또 하고 싶다 이러다가 그 무한 반복입니다. 좀 나이가 들면 눈도 처지고 쌍꺼풀
쌍꺼풀도 희미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쌍꺼풀은 좀 열어놨어요, 마음을. 그래서 성형을 언젠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쌍꺼풀 성형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때 발랐던 립은 이거입니다. 가방 액세서리 추천인데 가방 첫 번째는 이 로사케이 가방의 이 미니 백입니다. 대학생 입학할 때 처음 선물로 받아서 쓰고 있던 거거든요. 여기 지금 벌어져 있어. 원래 이렇게 약간 책같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막 쓰다 보니까 쑥 나와 있는데 이런 사이즈 미니백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겁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이 정도면 이제 뭐 이런 거 이렇게 넣어도 지금 공간이 비거든요. 또 저는 크로스백 아니면 이 손에 드는 백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좀 손에 드는 백을 하나 사고 싶다. 그리고 약간 휘뚜루마뚜루 진짜 사계절 상관없이 약간 룩에 상관없이 매는 그런 가방을 사고 싶다. 그리고 튼튼해서 오래오래 쓰고 이염도 잘 안 되고 때도 안 타고 진짜 막 쓰고 싶은 백을 사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이거 진짜 완전 추천해요. 튼튼한 가죽이에요. 지금 보라 색깔이기 때문에 때 묻는 것도 없고 완전 그냥 진짜 휘뚜루마뚜루 되게 완전 뽕 뽑아요, 뽕 뽑아. 아 그리고 그냥 대충 보면 고야드의 그 패턴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의도하고 산 건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다 오해를 하더라고요. 너 그거 그 명품백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저렴한 가격이지만 좋은 가방의 이미지로 사람들이 봐줘서 그런 효과까지 있다는 것. 이거 조이 그라이슨의 맨해튼 백입니다. 이번 1월에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무늬가 진짜 많았어요. 그냥 딱 봐도 예쁘죠? 이렇게 멜 수 있는 숄더백이고 저는 이걸 좀 약간 겨울에 시크하게 코트 위에 딱 이렇게 입고 약간 뭐 그런 거를 이제 상상하면서 샀는데 웬걸? 은근 있잖아요. 이 캐주얼에 엄청 잘 어울려요. 그냥 맨투맨에 이거 딱 걸쳐도 맨투맨에 그냥 조거 팬츠 입고 얘만 걸쳐도 되게 시크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룩에다가 이거 딱 매면 믹스 매치 되면서 공주 같은 가방들 너무 공주 하잖아요. 근데 딱 공주 같은 룩에다가 이거를 딱 들어주면 무드를 살짝 좀 톤 다운해주면서 적당한 무드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잘 산 것 같아요. 이런 블랙 컬러의 숄더백 하나는 좀 기본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휘뚜루마뚜루템. 저는 액세서리를 한창 빠져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보다 고등학생 때 액세서리를 훨씬 많이 했어요. 귀걸이 막 엄청 하고 다니고. 근데 요즘은 반지 외에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냥 1년 내내 안 빼고 차고 있는 거거든요. 은팔찌. 요즘은 딱히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관심 있는 건 샤넬 코코 크러쉬 링 있잖아요.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너무 비싸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사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진로 직업에 가는 것도 진짜 많았어요, 질문이. 전공? 저는 광고 홍보학과를 나왔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지, 지금 뭐 하는지. 저는 지금 유튜브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 수입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뭐 부족함 없이 괜찮은 정도여가지고 저는 지금 유튜브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취준은 따로 할 생각이 없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취준은 안 합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부모님께 용돈 받는지 요거를 물어봤는데요. 생활비는 금방 말한 것처럼 유튜브 수입이랑 제 수입에서 충당을 하고 부모님께 용돈은 23년 1월부터 안 받았어요. 23년 시작부터. 그때부터 용돈 아예 안 받고 그냥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빠랑 생활비 나눠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기타인데 다른 여성이 질투하거나 돌려가는 경우는 없나요? 네,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실제 만남에서 그런 건 없었고 온라인 상에서 악플 같은 건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없었습니다. 애플워치 쓰나요? 애플워치는 안 써봤고요. 딱히 살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그냥 안 사고 있습니다. 요즘 삶의 낙은? 삶의 즐거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저 일상에서 행복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냥 엄청 사소한 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오빠랑 뭐 눈 마주치고 포옹하고 맛있는 밥 먹을 때 진짜 행복하고 그리고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게 오빠랑 손잡고 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나의 지금 이 삶의 낙은 더합니다 라고 결론이 되네요. 그리고 각각 키. 최근에 키를 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 163 되는 것 같고 오빠는 84? 오빠는 젊었을 때보다 점점 키가 지금 줄어들고 있대요. 그리고 체력관리 영양제. 체력관리는 제가 약간 타고나게 체력이 되게 약해.
해가지고 약간 육체적 체력도 체력이고 정신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 총량 그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기가 빨리면 쓰러질 것 같고 기절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Q&A도 지금 한 번에 다 못하고 있어요. 양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약간 에너지가 좀 많이 없는 편이고, 그래서 체력 관리에 대해서는 딱히 팁을 드릴 게 없어요. 전 체력이 안 좋아서 저는 무조건 뭐 할 때도 힘들면 조금이라도 쉬고 해야 되는 타입이고, 안 쉬고 버티면서는 전 못하거든요. 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도 무조건 1시간 수업 진짜 완전 풀 집중해서 듣고 쉬는 시간 10분은 무조건 잤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피곤할 때 무조건 쉬고 해야 효율이 엄청 잘 난다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고 영양제는 더보기란에 다 적어둘게요. 저는 요거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요리에 대한 어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은 뭐 딱히는 없어요. 없다고는 못 느끼고 그냥 재밌게 망쳐가면서 그냥 해요. 그걸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제가 먹는 거니까 그냥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막 그런 부담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고민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빙빙님, 저도 남자친구와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꽤 나요. 부모님도 알고 계시고 나이 차이 때문에 매일매일 헤어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저희는 굴하지 않고 3년 넘게 아주 잘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부모님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남자친구를 아직 소개시켜주진 못했어요. 결혼도 생각이 있고, 그런데 워낙 엄격하고 보수적인 집안이다 보니 남자친구와의 동거는 꿈에도 못 꾸고 있습니다. 요즘 빙빙님 동거 브이로그 재밌게 즐겨보는데 빙빙님은 어떻게 부모님께 허락받았는지 너무 멋진 것 같더라고요. 나름 저도 당당하게 연애하고 있긴 한데 부모님 앞에선 작아진 기분입니다. 어떻게 잘 말씀드려야 부모님이 인정을 해줄까요? 일단 기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언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3년을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3년을 꾸준히 이제 예쁘게 만났는데 아직까지 반대를 하시고 있다는 점이 진짜 강경하고 정말 보수적인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아직 소개시켜주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 3년이면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다 되고 이미 예열도 다 됐는데 오히려 3년이면 이제 식을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 해야 돼. 지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싫다 하셔도 얼굴을 보여주면 좋아하실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보수적인 부모님이라면 더더욱이 보수에는 보수적인 부모님에게는 정말 보수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수적이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말이나 인터넷 이런 걸로 보다는 얼굴로 보고 면대면으로 클래식하게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보고 다음 고민은 다음에 하는 걸로. 16살 차이는 남친과 연애 중인 구독자입니다. 처음 남자친구랑 만날 땐 16살 차이라고 차마 주변에 말하기 두려워 물어보는 사람마다 친구들에겐 7살 차이, 저희 부모님에겐 9살 차이가 난다 등 나이 차이를 속여서 말했어요. 하지만 남친을 만나다 보니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꼭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도 오빠를 너무 좋아하세요. 9살 차이인 줄 알고 계시지만요. 언젠가는 주변에 나이 차이를 사실대로 말해야 될 텐데 최대한 늦게, 즉 결혼 준비할 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둘은 지지고 볶고 사이가 참 좋은데 주변 시선들과 뒷말을 상상하니 참 답답해요. 제가 이 고민은 진짜 읽으면서 등골이 너무 오싹해지는 질문이었거든요. 사연이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하루빨리 말하는 게 진짜 제일 좋아요. 그게 상책입니다. 왜냐면 속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빨리 말해야 돼요. 기분 좋은 상황이 세팅이 되었을 때, 주말 저녁에 고기를 먹는 날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간 날에, 기분이 이미 좋은 날에 툭 던져서 말하는 거죠. 그래도 좀 괜찮은 거는 그나마 좋은 시그널은 부모님이 이미 남자친구분을 좋아하시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잠시 그냥 잠깐 충격받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진짜 이걸 언제 말하지 하면서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계속 한숨이 나오고 힘들었거든요. 이걸 말하기까지. 그냥 모르겠다 진짜. 딱 이번 자리에서 무조건 나는 말을 하고 말겠다고 깜짝 공개를 했는데 진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쉽게 넘어갔거든요. 별일 아닌 것처럼. 되게 엄청 후련했어요. 진짜 가슴속에 돌 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주변인들은 말하는 그 순간은 좀 힘들죠. 약간 얘기도 막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 주변인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사실. 남들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뒷말 나오고 이런 가십으로서 즐기는 거지. 그 이상의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뒷말로 왈가왈부는 않거든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뒷말하는 주변인들을 뭐 가까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팁은 진짜 깜짝 공개하는 기한을 무조건 정해둬야 돼요.
이거를 저도 안 정해뒀더니 무기한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핑계대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타이밍 재다가 결국 말 못하고 집에 가.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4월까지 말할 거야. 무조건 말할 거야. 딱 정해두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면서 그 전까지 무조건 말하는 거죠.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꼭 성공하셔가지고 마음의 짐을 빨리 덜어내셔서 후련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 만날 때 남들 시선 안 느껴지세요? 저도 10살 이상 차이 나는 남자 만나는데 다른 사람 시선들이 너무 불편해서 제 자신이 작아져요.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을 써본 적은 없어요. 오빠를 만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전혀 작아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 어떤 약간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어떤 점에서 어떤 말에서 본인의 마음이 움츠러드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팩트 체크해가면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잘못한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계속 각인하고 이렇게 세뇌 같은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차 많이 나는 커플이라고 하면 막 편견 같은 걸 이제 얘기하거든요. 어린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뭐 가정이 불우한가 보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대표적으로 많잖아요.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부족해서 또래를 만날 수가 없어서 연장자를 만나는 게 아닌데 편견과 내 상황을 체크해보고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편견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인지를 해야 돼요. 편견이 얼마나 멍청하고 비논리적인지요. 연상남을 만나는 사람 부류, 원인 등을 얘기하는 거는 인간에 대한 거니 사회과학 분야겠죠. 물리학, 화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 전문가가 있듯이 사회과학 분야에도 전문가가 있어요. 물리법칙, 과학법칙이 있듯이 사회과학에도 전문가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밝혀낸 사회과학 법칙이 있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쉽게 B의 원인이 A다 라고 단정짓지 않아요. 그들은 한 현상의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 접근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몇몇 일반인, 자칭 박사들은 자신이 살면서 봐온 소수의 사례, 편향적 시각으로 양산된 미디어 콘텐츠에서 물들어버린 무의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얘기하죠.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어디서 들었다며 본인이 봤다며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그런 무례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마음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아는 것은 없으면서 무례하게 입만 놀리는 사람들, 내실 없이 내적인 가치나 충실성 없이 겉으로 번지르르한 빈 깡통 같은 사람, 퉁차면 훅 날아갈 것 같이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들, 본인 인생을 가볍게 사니 타인의 인생도 우습게 보여서 오지랖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시선이 느껴질 때면 빈 깡통이 쳐다보네 하면서 무시하세요. 내가 내실 있고 단단하게 무거운 사람이 되자에만 집중을 하면 그런 개소리나 수작이 점점 별게 아닌 게 되고 신경 써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하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 안 하면 꼭 혼자서 그걸 생각하고 하면 밤에 떠올리고 이러면 혼자 거기에 좀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울한 감도 생기고 막. 그래서 그럴 때는 확실히 제3자가 이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딱 시원하게 명쾌하게 말해주면 나는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생각보다는 쉽게 그런 좀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계속 이제 혼자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면 자꾸 그 생각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믿을만한 친구 혹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딱 짚어서 말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제 20살이 된 구독자입니다. 고민이 있는데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이라 익명의 힘을 빌려 용기 내어 적어보아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주 연락하고 여행 가고 깊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찐친이 없어요. 단톡방도 있고 친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나랑 친하다 생각한 애는 다른 친구랑 더 친하고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끊어질 사이인 것 같아요. 처음엔 저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낯가림 심하고 소심한 성격이지만 먼저 연락도 해보고 장난도 치면서요. 하지만 오히려 그건 제 본 모습이 아니라 그런지 어색하게 느껴지고 저 혼자 노력한다고 관계가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에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그냥 나는 인복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초중고를 나오면서 찐친 한 명 없는 제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중학생 때까진 친구들이랑 정말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다들 멀어지고 유일한 찐친과도 고3 때 제가 손절하고 나니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건가 싶고 손절한 친구들이 너무 그립고 추억을 나눌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인생은 혼자라지만 친구 한 명 없이 사는 인생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재수를 대학을 가도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봐 너무 걱정돼요. 대학 가면 다 비즈니스를 하던데 저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그저 운이 안 좋은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친구,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이제 20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한 게 내가 깨달은 게 있다. 뭐냐면 인간관계라는 거는 어떤 누군가가 뭐 노력을 했다 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누군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뭐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너무 인생에서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때는 친구가 좀 있다가 어느 때는 없다가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멀어진 거에 대해서 옛날에 중고등학생 때는 어쨌든 누구 탓을 하잖아요. 그런 손절하는 거나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안 좋고 한데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아, 그 사람도 사정이 있구나. 그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구나. 지금 우리가 타이밍이 안 맞는 거구나. 그게 어떤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락한 친구 한 명이에요. 한 명. 고등학교 친구.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여러 명이랑 되게 친했죠. 얘기하는 애들도 많고 그랬죠. 근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연락하고 얼굴 보고 만난 친구는 딱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넌 어떻게 고등학교 찐친이 한 명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되게 친구가 없다라고 어쩌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 명이건 0명이건 10명이건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있다고 해서 잘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난 거예요. 되게 친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못난 사람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I bring all the drama, ma, ma, ma. I bring drama, ma, ma, ma. Bring my girls in the back, girls in the back. Drama. Drama, ma, ma, ma. I bring drama, ma, ma, ma. Bring my world in the back. 나로 시작되는 drama. Drama, ma, ma, ma. Bring that drama, ma, ma, ma. Bring my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독자님은 20살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지금 재수 준비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학교 가면 또 대학 친구가 생겨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친구나 고향 친구들이랑 또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나의 삶의 궤도를 따라서 그때마다 친구가 계속 바뀌어요. 말씀 주셨잖아요. 관계가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기에 현타가 많이 왔었다.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고등학생 때에는. 인연을 만나면 별 노력 안 해도 별 말 안 해도 마음이 잘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도 이렇게 잘 성사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럴 뿐인 거예요. 독자님이 뭘 잘못해서도 뭔가 부족해서도 사회생활을 못해서도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솔직히 내가 얘네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고등학교 친구들 모여서 같이 놀던데 나는 그 자리에 낄 수 있을까? 이렇게 막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정말 예기치 못하게 진짜 갑자기 연락이 돼가지고 약속을 막 잡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모른다는 거. 인복이 없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20살이니까. 단정하면 안 돼요. 나는 인복이 없다. 나는 이래서 사람 관계를 못 맺나? 이렇게 스스로 단정하다 보면 자꾸 혼자서 그 굴레에 갇히게 되고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 생각들로 하여금 나의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삶은 생각하는 대로 가거든요.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말로 본인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독자님 사연이야. 오빠가 읽어봐, 5번. 여친이 있는 아는 오빠가 내 스토리에 하트를 누르는데 나는 그 오빠한테 관심이 있다. 근데 여친이 있어서 잊으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난다. 여친 사귀기 전에부터 나랑 아는 사이였는데 집에 태워준다고 하고 근데 또 손톱은 잘 안 하는데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오빠 스토리 하트 뭔지 알아? 응. 안 해? 야, 너보다 내가 SNS 더 먼저 썼어. 아, 스토리 하트 정도는 별 의미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집에 태워다 준다고 했다. 그게 중요하지. 그렇죠. 이거는 업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관심 없는 여자가 집에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한다. 태워다 주진 않지 않을까. 그 남자가 뭔가 그게 있다? 호감이? 남자가 용건 없이 통화를 5분도 안 길어. 2분 이상 한다. 그러면은 사심입니다.
진짜? 네. 남자가 같이 밥을 먹는데 5만 원 이상의 밥을 사준다. 그건 사심이다. 오빠 나 첫 만나면 소고기 사준 거? 그렇죠. 사시면? 사심이 없으면 사주지 않죠. 약간 어장 관리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웃겨. 안녕하세요. 빙빙님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하나요? 24년째 모쏠을 유지 중인데 어떻게 해야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24년째 모쏠이면 지금 약간 경계선. 보통 이제 대학교를 거의 졸업할 나이거나 복학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2년 남은 건데 중고등학교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남중 남고 여중 여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없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대학교를 갔는데 여자친구가 없다. 24살이다. 약간 경계선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냉정해요. 이 사회는 우리의 어떤 개인사를 별로 신경 써주지 않아요. 24살까지 모쏠이에요 하면은 귀엽네고 그치. 25살인데 모쏠이에요. 왜? 그러다가 이제 26살인데 모쏠이에요 그러면은 이유가 있겠네라고 이제 편견을 갖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사회가 그래요. 뭔가 그냥 나쁘지만 않으면 일단 야 너 나랑 사귈래만 해도 아마 사귀는 애가 있을 거야. 24살이면. 고백 박치기 하라고? 응. 24살 모쏠은 경계선에 서 있다. 굉장히. 근데 나는 그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때 몇 살이었냐 걔. 26살 때까지 모쏠이었던 애가 있는데 남자애? 여자애. 걔가 제일 먼저 결혼하고 제일 먼저 애 낳았어. 그니까 그래 사람 이름 모른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난 그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사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좀 더 가볍게 만남의 폭을 넓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진짜 갑자기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운명의 상대를 만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나 그때 그 친구한테도 그랬는데 좀 괜찮다 싶으면 그냥 안 만나. 만나? 일단 만나봐. 막상 만나보고 나면 별거 없거든 사실. 별거 없다.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 제가 낯솔사계 모쏠 편을 보는데 모쏠들이 어떻게 모르는데 만나? 막 1년은 알아야 그 사람을 완전 알아야 그 뒤에 사귈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연애는 사귀면서 알아가는 거잖아. 계산을 하면 안 돼. 태어나서 20년 가까이 생남으로 살다가 만났는데 맞으면 얼마나 잘 맞고 안 맞으면 얼마나 안 맞겠어요. 연애는 그 사람에 대한 이름, 나이, 뭐 한 사람인지, 뭐 성격이 대충 어쩐지 이 정도만 알고 시작하면 돼요. 저희도 만난 첫날에 사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이 좋다 싶으면 만나면 돼요. 가 빨리. 머리에 꼬순내 거의 정수리 똥내 장난 아닌데도 내가 그래서 내가 뭐 근데도 맞춰서 사는 거지.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질문 남겨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